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가 있을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냥 이건 수학적으로 푼다기보다는 논리적으로 푸는 단어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명제는. 당연히 여기에 수학 산식이 중간중간 조건에 쓰이긴 하지만, 자, 모든은 영어로 all이에요. 어떤은 some이라고요. 그죠? 자, 모든의 부정이 어떤이에요. 오케이? 이 관계를 잘 봐야 돼. 우리 반의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다는 거짓이죠. 그 이유가 뭐야? 어떤 아이가 여자였잖아. 이해돼? 우리 반 학생이 모두 다 남자입니다가 참이 되려면 여학생은 없어야 된다고. 됐어? 그런데 어떤 학생 하나가 여학생이었어 라고 하는 순간 이건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모든과 어떤의 관계는 얘네 둘이 부정의 관계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P이다가 참이면 not P이다는 거짓이라면서요. 모든이 들어간 녀석이 참이면 어떤이 들어간 녀석은 거짓이어야겠죠. 이해돼? 자, 그래서 모든과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명제가 있는데 참 뭐 애매하기도 하고 애매하지 않기도 한데 이런 식의 시험 문제라고요.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럼 이미 여기 봐봐. 여기가 모든 x란 얘기는 그냥 실수 전체인 거예요. x를 실수라는 개념 안에 가둬놓는다면 됐어? 그럼 P도 실수 전체여야죠. 이 조건과 이 조건이 서로 같아야겠지. 그러니까 이 P가 전체 집합이면 참이고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면 거짓이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문제로 나오면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겠죠. 됐어?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x 이건 참이냐 거짓이냐예요. 됐어? 잘 봐. 니네들이 아무리 이 내용을 다 안다고 쳐도 여기 갑니다. 자, 이미 여기가 모든 실수 x입니다. 그러니까 P가 전체 집합이에요. 이쪽을 P라고 본다면 됐어?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이 있겠죠. 이걸 만족하는 집합 Q를 찾았을 때 이 Q도 전체 집합이 돼야 된다고. 실수 전체가. 됐어?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야.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니 0보다 작으니를 판단하는 기준은 뭘 쓰는 거야? 판별식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내용이 다시 등장한다고. 이해돼? 자, 갑니다. 얘를 풀어서 쓰면 여기 봐봐. 판별식 쓰잖아요. b제곱 16 마이너스 4ac 0보다 작다고. 이 얘기는 즉슨 저 그래프가 0이 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렇게 된다고요. 됐어? 그러니까 얘 항상 0보다 커. x에 뭘 집어넣든. 따라서 q도 실수 전체 집합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참인 명제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해돼? 요렇게 나오면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거겠지. 자, 그럼 어떤이란 녀석을 봅시다.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아주 간단해. 어떤은 되게 쉬워. 그냥 어떤 거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관계없이 만족하기만 하면 되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P가 공집합이냐 공집합이 아니냐로 나눠지는데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겠죠. 어떤 거잖아. 어떤 것만 만족하면 된다고.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야. 우리 반에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 하다가 참이가 되려면 남학생 100명에 여학생 1명이 있어도 참이고요. 남학생 100명에 여학생 2명이 있어도 되고 여학생이 있기만 하면 참인 거잖아. 이해돼? 됐어?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 될 거고요. 공집합이면 거짓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쉽지만 문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됐어? 잘 봐? 그럼 봐봐. 이 여기는 어떤이야? 조건을 따질 게 없어. 뭐가 되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라고. 됐어? x가 1이든 2가 되든 뭐가 되든 뭐 이렇게 되기만 하면 돼. 그럼 뭘 찾았냐? 여기 뒤에 조건. 여기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라고요. 이거의 해를 찾으면 되지. 자, 이거의 해는 근의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합니다. 그런데 근의 공식을 딱 하려고 봤더니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x는 모두 허근이야. 돼? 그럼 우리는 실수 범위 안에서 풀고 있잖아. 이걸 만족하는 실수가 있어 없어? 없지. 뭘 집어넣든 0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집합이 공집합이에요. 그러니 거짓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됐어? 이해돼? 그러니까 어떤이냐 모든이냐는 어떤이라는 건 썸이라는 단어잖아요. 몇몇 개, 그게 몇 개가 되든 관계없이 뒤쪽을 만족하는 녀석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인 거야. 그런데 모든은 하나만 참이면 안 되고 두 개가 참이어도 안 되고 세 개가 참이어도 안 되고 뭘 집어넣든 항상 참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뒤쪽의 집합이 앞쪽의 집합과 완벽하게 똑같아야지만 참이겠죠. 이해돼? 어떤은 그냥 이 앞쪽에 있는 것 중에 만족하는 게 하나만 있어도 돼. 두 개만 있어도 되고 전부 다 돼도 되고. 이해돼? 자, 이번에는 명제의 역과 이라는 걸 하러 갈 차례예요. 아, 이는 안 배운다. 대우. 여기 뭐 역도 배우고 대우도 배우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대우야. 자, 한번 가봅시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역을 찾으래요. 역자는 바꿀 역자가 되겠죠. 무언가 바꾸란 얘기야. 그럼 바꾸는 건 어떻게 하냐면 자리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여기라고 하면 Q이면 P이다가 되는 거죠. 곧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걸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 보셔야 돼요. 자, 대우는 그럼 뭐냐? 이 둘의 관계가 서로 대우인 건데
너네 둘이의 위치를 바꾸면서 부정까지 시켜주는 거야. 곧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하는 걸 대우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살펴보러 갈 필요성이 있어요. 자, 갑니다. 가령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P가 Q에 속한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런데 누가 누구한테 속한다 안에는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두 가지 뜻을 다 포함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냐면 그림상 봤을 때 실제로 P가 Q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됐어? 그런데 P랑 Q가 같은 경우도 P가 Q에 포함된다고 얘기해요. 이해돼? 이해돼?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얘의 역을 봅시다. 역. Q이면 P이답니다. 그럼 잘 봐. P면 Q이다가 참이래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참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P가 진짜 Q 안에 쏙 들어가 있었던 거야. 같지는 않고, 알겠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Q이면 P이다는 무조건 거짓이겠죠. 왜? Q가 P에 속할 리가 없잖아.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 거짓이야. 그런데 이런 경우라면 Q이면 P이다도 참이 돼요. 오케이? 내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썼지만 별거 아니란 얘기야. 무슨 뜻이냐?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여기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도 참이다? 말이 안 된다고. 왜? 이런 경우면 거짓이고 이런 경우면 참이니까 그때 달라요가 되겠죠. 얘들? 요 뜻 자체가, 자 갑니다. 요 뜻 자체가 참도 되고 거짓도 되니까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여기 참이니? 라고 질문한다면 그때 달라요.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참이다, 항상 거짓이다 라고는 얘기 못 한다고. 그런데 대우를 한번 보자고요. 대우. not Q이면 not P냐고 물었어. 그럼 나한테 질문하는 게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의 관계를 보는 거잖아. 여기 봐봐. P가 Q에 속했어. 그런데 여집합을 붙이는 순간 부등호는 아니지만 포함 관계가 반대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겠죠. 이해돼? 아, 그러니까 무조건 참이네.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무조건 참이야. 돼? 역은 잘 모르겠어? 그때 다르니까. 그런데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항상 참이야.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는 항상 거짓이야. 그러니까 명제와 대우는 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둘이 같은 관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됐죠? 정리를 한번 해보죠. 대우를 배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굳이 명제의 참거짓을 따지는데 대우나 역은 왜 하고 앉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명제가 참 또는 거짓이면 대우도 명제가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이다가 된다고요. 됐어? 이 얘기를 돌려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혹시나 주어진 명제에 참, 거짓의 판정이 어려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 내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명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대우를 사용해라 이 얘기야. 이거의 결론은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대우를 찾아서 증명하자. 이렇게 된 거라고요. 됐죠? 이게 대우를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명제에 참과 거짓을 판정하기가 어렵다면 뭘 써보자? 대우를 한번 써보자. 왜?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니까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겠죠. 그걸 위해서 요걸 배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역을 찾아보는 연습, 대우를 찾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역하고도 대우 관계 있는 게 있을 수 있죠? 역의 대우는 누구겠어요? 낫피이면 낫퀴다가 대우겠죠. 얘들? 옛날에는 역의 대우도 이라는 단어로서 배웠어요. 역, 이, 대우 이렇게 총 3개를 배웠는데 거기서 이를 빼버렸어. 왜 빼버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빼버린 거예요. 됐죠? 그래서 명제 역이 대우 중에 대우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자. 그래서 누군가를 증명할 때 그 증명이 좀 힘들면 대우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사용하자. 그래서 대우법 이렇게 불러요. 이해하셨죠? 자, x가 1보다 크고 y가 2보다 크면 x 플러스 y는 뭐 4보다 크니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건 좀 그런가? 좀 그래. 좀 이따 다른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명제의 역과 대우의 내용. 대우를 잘 살펴보자. 역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어떤 둘의 케미 관계가 없어. 하지만 명제와 대우는 서로 같이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야. P면 Q이다가 참이면 낫Q이면 낫P이다는 무조건 참이겠죠. 항상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주어지는 순간 그거와 대우가 되는 녀석은 항상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참인 명제 하나가 주어지면 또 다른 명제 하나를 더 찾을 수 있는 거지. 참이 되는 걸. 여러 개는 못 찾지만.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그냥 보면 돼. 3단 논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윤리책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누군가 얘기했어. 뭐 나는 사람이다. 뭐 고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이 3단 논법이라는 건 뭐냐? 계단식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한꺼번에 빵 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치? 자, 3단 논법이라는 걸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겨울이면 당연히 여기 쓰여진 명제는 다 참인 명제예요. 아시겠죠? 추워요. 추우면 얼어요. 좀 이상한 얘기야. 좀 촌스러운 얘기. 명제 자체가 좀 이상하지만 자, 겨울이면 추워. 추우면 얼어. 그럼 겨울이면 언다고 얘기해도 되겠네. 이해돼? 봄이 오면 꽃이 펴요. 꽃이 피면 나비가 날아다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나비가 날아다니니까 봄이 오면 나비가 날아다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우리 아들이 요즘에 나비를 또 잡아서 사마귀 먹이를 주려고 해. 점점 이상해져. 이런 걸 3단 논법이라고 한다. 이거니까 이거고 이거니까 이거니까 여기 있는 건 저기 위에 있는 녀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1층, 자 1층입니다. 집에 1층이 왔어요. 한 층을 올라가면 2층이고요. 2층에서 한 층 더 올라가면 3층이고요. 3층에서 한 층 더 올라가면 4층이죠? 이해돼?
오케이? 1층에서 올라가면 2층이고 2층에서 올라가면 3층이고 3층에서 올라가면 4층이에요. 그럼 1층에서 4층으로 올라갔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 왜? 나는 한층 올라갔으니까. 됐어? 요런 걸 3단 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3단 논법은 두 개의 명제가 서로 합쳐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명제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참인 명제가 주어져 있다는 전제하에 3단 논법은 하는 거야. 거짓인 명제가 있는데 3단 논법을 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자, P이면 Q래요. Q이면 R이래요. 됐어? P면 Q고 Q면 R이래요 라고 나왔으니까 이 두 개의 명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총 참인 4개의 명제를 찾아내야 돼요. 오케이? 이 두 개의 명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명제는 총 4가지의 참인 명제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대우. 너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대우가 생겨요. P이면 Q이란 얘기는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란 얘기고요. Q면 R이었으니까 not R이면 not Q라는 결론도 얻을 수 있습니다. 됐죠? 두 개 찾아서 이제 그럼 두 개가 더 남은 거네. 그 두 개는 뭐로 찾는 거냐? 3단 논법으로 찾는 거예요. 계단식 표현으로.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니까 P이면 R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돼? 그럼 P이면 R이다가 참이 됐다는 얘기는 너의 대우도 참이겠죠. 어떻게 됐어? 나달이면 not Q고 not Q면 not P니 나달이면 not P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요까지가 된 거죠. 이렇게. 돼? 집합으로 표시해보면 3단 논법을 집합으로 표시해보면 P는 Q에 속해요. Q는 R에 속하고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럼 이쪽 방향이 됐다면 여집합을 쓰면 반대 방향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3단 논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명제가 주어져 있다 두 개가 그러면 총 4개의 참인 명제를 찾아야 된다라는 결론이다. 됐죠? 자, 봄이 오면 꽃이 피고요. 꽃이 피면 나비가 날아든다고요. 그래서 봄이 오면 나비가 날아갈 거지. 돼? 그럼 대우를 해보자고요. 봄이 오면 꽃이 펴요. 꽃이 피면 나비가 날아요. 그럼 이거의 대우는 뭐겠어? 꽃이 피지 않으면 봄이 아니지. 나비가 날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비가 날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았고 꽃이 피지 않았으니 봄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요즘 같은 이상기온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야. 요즘 이상기온이잖아. 여름인데 잠자리가 막 날아다니고 더워 죽겠는데 요즘 같은 이상기온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아주 순수했던 옛날 어린 시절의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요런 걸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한다. 자, 명제는 간단해요. 내용 자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건 이 집합과 이 집합의 포함 관계로서 증명을 하는 건데 네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참이고 들어가 있지 않고 삐져나온 부분이 있으면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명제인 거야. 자, 그 다음 3단 명제의 대우라는 거 역도 사용하긴 하지만 대우라는 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인 둘이 똑같은 관계에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가 내가 어려워. 그때 뭐 하자? 대우를 찾아보자. 그 대우를 찾으면 훨씬 더 편하게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우가 참이면 명제가 참이고 대우가 거짓이면 명제가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된다. 됐죠? 그래서 또 다른 얘기로는 어떤 걸 증명할 때 그 명제 자체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면 대우를 써서 증명해보자. 됐죠? 자, 그 다음 3단 논법 뭐라고요?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된다고요.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니까 P이면 R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자, P면 Q니까 대우를 써서 not Q이면 not P라고 쓸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서로 다른 참인 명제가 등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3단 논법의 내용입니다. 자, 필수의 집 7번부터 문제 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총 5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억. 모든 x에 대하여 라고 나왔으니 여기에 있는 5개의 숫자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아무리 모든이라고 해도 전체를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이 5개에 대하여 2x 빼기 1이 5보다 작니? 이게 성립하니 물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갖다가 숫자를 대입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식이 복잡해질 수 있잖아. 그때는 막 다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식을 푸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는 집어넣는 것보다는 식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해결해 봤더니 넘어가면 6이 돼서 x가 3보다 작대요. 자, x가 3보다 작으면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5개들은 다 3보다 작지. 이 전체 집합에 대해서 너는 항상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참이에요. 자, 니은 어떤, 그럼 저 5개 중에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고요. 어떤 x에 대하여 절대값 x가 2보다 크니? 라고 물었어요. 보세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고요, 1이고요, 0이고요, 1이고요, 2예요. 2보다 큰 게 없죠. 최소한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거짓. 자, 디귿.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이 x 플러스 2보다 크니? 요렇게 물었습니다. 자, 식을 풀어도 되고 그냥 숫자를 집어넣어도 되는데 여기 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4죠? 0이죠? 크죠? 끝났네? 마이너스 2가 만족하잖아. 그럼 넌 참이지 뭐. 만족하는 게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이해돼? 아니면 이제 식으로 풀면 아직 완벽하게 넣지 않았구나. 요거 풀어주면 x가 2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요. 이걸 만족하는 게 여기 하나라도 있니? 봤더니 2보다 큰 건 없지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i가 하나 딱 있죠. 그러니까 성립하는 거다. 됐어? 자, 니을 모든 x에 대하여 절대값 x랑 같니? 장난 똥 때리냐? 절대값 x랑 같으려면 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0 되고 1 되고 2도 되지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성립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거짓이죠. 그런데 잘 봐. 이걸 어떤으로 바꾸면 성립하겠지 하는 게 있으니까. 이해돼? 얘는 모든으로 바꾼다고 해서도 참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을 어떤으로 바꾼다고 해서 참 거짓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는다고요. 됐죠? 자, 필수 예제 8번. 역 대우를 말하래요. 그리고 참과 거짓을 판정하래요. 잘 보세요. 대우의 참거짓을 판단할 때는 그냥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역은 다 찾아야겠죠. 귀찮아. 그죠? 이런 문제가 제일 귀찮아. 자, 한번 써볼게요. PQ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P, 이쪽이 Q라고요. 1번. x가 1보다 크고 이고 y가 1보다 크다 이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x 플러스 y는 2보다 크거나 같니라고 물었습니다. 야, 1보다 큰 수를 더하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여기 봐야 돼. 여기는
여기 중간에 연결하는 접속사? 맞나? 그게 중요해. 이게 AND면 참이야. 그런데 또는이면 참일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굳이 1보다 크거나 같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또는이면. 그럼 성립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이런 접속사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거 명제가 참이에요. 그럼 당연히 누구도 참이야. 대우도 참이겠지? 자, 역은 쓰지 않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은 어떻게 읽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봐야죠.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니? 라고 질문한다고. 둘이 더한 게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럴 필요 없지. 왜 x가 100이야. y는 빼기 1이고. 그래도 둘이 더한 건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런데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역은 거짓이겠죠. 이게 찾는 게 조금 애매하지 항상. 이게 한 끗 차이로 맞고 틀리고가 될 수 있다고요. 됐죠? 자, 대우 찾아봅니다. 대우. 자, not q니까 어떻게 써야 되느냐? not q니까 x 플러스 y가 2보다 작다 이면 잘 봐.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작다. 그리고니까 또는으로 연결해야 되고요. y도 1보다 작다 2다. 이렇게 써야겠죠. 다 잘 바꿔줘야 돼. 접속사도 바꾸고 다 바꾸셔야 됩니다. 됐죠? 갑니다. x 플러스 y가 2보다 작으면 x, y 둘 중에 하나는 1보다 작아야 되니? 되게 애매하지. 항상 또는은 되게 애매해. 그러니까 이걸로 찾는 게 훨씬 더 예쁘다. 됐죠? 참이야. 역은 거짓이고. 자, 2번. x 곱하기 y가 2가 아니면 x는 1이 아니거나 또는 y가 2가 아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자, 봅니다. 야, x 곱하기 y가 2가 아니면 x가 1이 아니거나 또는 y가 1이 아니다? 찾기 쉽지 않지. 이럴 때 뭐 써본다? 대우를 써본다고. 자, 대우 먼저 써볼게요. 명제의 참거짓을 따지는 게 애매해. 그럼 not q니까 x가 1이고 and y가 2이면 x, y가 2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x가 1이고 y가 2면 x 곱하기 y는 2다. 맞아 틀려? 맞겠지. 이게 참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도 참이겠지. 됐어? 자, 역을 찾으러 갑니다. x가 1이 아니거나 y가 2가 아니면 x, y는 2가 아니다. 맞아? 틀리지. 야, x가 1이 아니거나 또는 y가 2가 아니면 x 곱하기 y가 2가 아니다? 역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아닌 것도 2 만들 수 있잖아. x가 4, y가 2분의 1. 돼? 그럼 x, y가 2가 됐잖아. 2가 아닌 게 아니고 2가 돼버렸잖아. 됐어요? 1이 아니거나 y가 2가 아니면 x, y는 2가 아니다가 참이 돼야 되는데 2가 돼버렸으니까 거짓이 되겠죠. 됐죠? 말장난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3번. x 곱하기 y가 0보다 크면 x도 0보다 크다 and y도 0보다 크다. 학생들이 이거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잘 보세요. x, y가 0보다 큰 건 x, y 둘 다 양수일 때도 있고 둘 다 음수일 때도 있죠. 이쪽의 집합이 더 크네. 왜? 여기는 두 가지인데 여기는 하나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명제는 거짓. 그럼 역은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둘이 곱한 건 0보다 크니 당연하겠죠. 됐어? 자, 대우 갑니다. 대우. 애매해. 대우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x 곱하기 y가 0보다 작거나 같니? 봐봐. 둘 중에 하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안에는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2도 있겠지. 둘이 곱하면 0보다 크지.
그러니까 거짓이 됐겠죠. 이걸로 거짓을 판단하는 게 이번엔 더 편했어, 대우보다는. 이해돼? 자, 4번.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가 B래요. 그럼 A가 B에 속하니? 라고 질문했습니다. A 합집합 B가 B가 된다는 개념은 여기 봐야 돼. 그냥 A가 B가 이만큼이고 A가 요만큼이면 되지. 이거밖에 없다고. 선생님 둘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같은 건 속하는 거에 A가 B에 속한다 이미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참이겠죠. 그럼 너도 참이겠죠. A가 B에 속하면 이거 맞니? 네, 이것도 참, 역도 참이겠죠? 자, 대우 써볼까요? 대우.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면이야. 됐어? 대우는 부정하는 거야. 그럼 여기 봐야 돼. 자, 이 녀석의 대우를 쓰면 A의 여집합이 반대를 쓰는 거잖아.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의 이렇게 쓰지도만. 그냥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A 합집합 B는 B가 아니다. 맞죠? A가 B에 속하지 않으면 A 합집합 B가 B가 될 수가 없지. 다른 모양으로 표시가 돼야지. 됐나요? 이런 걸 명제에 찾는데 선생님이 명제로 찾을 때도 있고 대우로 찾을 때도 있잖아요. 그걸 잘 판가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올까 싶지만 생각보다 명제에서 문제가 자주 등장해요. 자, 필수예제 8번이네 이게. 필수예제 9번. 두 실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가 3보다 크다 이면 x가 a보다 크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 이게 y가 1보다 크다. 이게 참이래요. 자, 이 명제가 참이래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이 a가 뭐가 돼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됐어?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또는 보다는 뭐가 편하다고? 그리고가 훨씬 더 편한 거잖아. 그러니까 대우를 써보자고. 대우. 아재 GM인데 없어졌나? 아니야? 자,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and y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x 플러스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겠지. 야, 생각해봐. 그러면 이거 갖고 그냥 생각하는 거야. 야, x의 최대값이 얼마야? x 중에 제일 큰 게 얼마야? a. y 중에 제일 큰 게 얼마야? 1이잖아. 그럼 둘이 더한 것 중에 제일 큰 건 a랑 1을 더한 거겠지. 그러니 이건 x 플러스 y가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요. 그래서 네가 이 a 잘 봐. 이 가정이 결론에 속해야 된다고요. 이해돼? x 플러스 y가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3보다 작거나 같다에 포함되려면 네가 3일 필요는 없어. 3보다 작거나 같은 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나온 거라고. 그럼 시험 문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a의 값을 구해라가 아니라 a의 범위를 구해라로 나올 수 있겠죠. 네가 이거랑 같은 게 아니에요. 얘가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1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a가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최대값이 2다. 됐죠? 자, 10번. P이면 Q이다가 참이고요. 나달이면 not Q이다가 참이래요. 이 두 명제가 참일 때 라고 나오는 순간 나는 총 4가지의 참인 명제를 더 찾아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됐죠? 그게 뭐냐? 첫 번째 대우 찾으러 갑니다. 대우. P이면 Q이다가 참이었으니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일 거고요. 나달이면 not Q니까 Q이면 R이다가 참일 거라고요.
됐니? 그리고 나서는 이들의 관계를 살피는 3단 논법을 할 건데 P이면 Q이고 Q이면 R이었잖아. 그러니 P이면 R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돼? 그럼 너의 대우를 바로 찾아도 되고 다시 3단 논법을 하면 not Q이면 not P래요. not R이면 not Q고요. 그러니 not R이면 not Q고 not Q면 not P이니 not R이면 not P라고 해도 되겠네. 요 네 가지 명제 이외에 다른 건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기억, P면 R이니? 네, 맞아요. 니은, not R이면 not P니? 네, 맞습니다. not P면 not R이니? 그렇지 않아요. 역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른다 그랬어요. 리을, not Q이면 not P니? 맞습니다. Q이면 not R이니?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Q랑 not R의 관계는 없었어. 됐지? 아우 깔끔해. 자, 숙제는 우선은 여기까지 내드릴 거고요. 숙제 마지막에 내드릴 거고요. 이제 한 가지 내용을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명제는 있는 거예요. 이제 명제는 잊으셔야 됩니다. 관계가 있긴 하지만 서로 질문지 자체가 달라요. 여기 보세요. 제목이 뭐냐? 조건이야. 필요 조건. 필요. 영어로 뭐야? 난 뭔가 필요해. 영어로 뭐야? 나 영어 잘 몰라. 알려달라는 얘기야. 뭐야? need. 오케이? 난 뭔가가 필요한 거야. 자, 충분 조건이에요. 충분. 영어로 뭐야? E로 시작하잖아. 충분하다. enough. 됐죠? 자,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필요 조건은 무언가 필요한 거고요. 충분 조건은 무언가 충분하다는 얘기야. 그 녀석이 되기 위해. 자, 예를 들어볼게.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수학적으로 재미없게 쓸 뿐이야. 사람은 동물이기 위하여 필요한가요? 충분한가요? 충분해? 필요해? 사람은 동물이 되기 위해서 충분해? 아니면 필요해?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동물이 되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해? 필요하지 않지. 이미 동물이잖아, 나는. 맞지? 맞잖아. 좀 이상하지. 뭐 나는 동물이잖아. 그럼 내가 되게 이상한 새끼처럼 보이겠지만 어찌됐든 나는 동물은 맞잖아. 나는 동물이기 위해 이미 충분하다고. 너도 동물이잖아. 다만 개는 아니지. 그죠? 개가 되는 사람도 있어, 술 먹으면. 자, 나는 무엇이 되기 위해 이미 충분하다고요. 더 필요한 게 없어. 난 이미 그걸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개가 사람이 되려면, 그래, 개는 좀 그렇다. 곰이 역사학적으로 사람이 되려면 충분해요? 필요해요? 필요하죠? 어떤 게 필요해요? 쑥갓과 마늘을 며칠 동안 먹어야 돼? 동물 안에서 100일 동안 먹어야지. 그게 우리의 단군신, 뭐 그거 아니야? 나도 기억력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필요하냐 충분하냐는 국어적으로 다 풀이해낼 수 있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P가 이렇게 있고요. Q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봐, 얘들아. P는 Q가 되기 위해서 더 필요한가요? 충분한가요? 뭘 것 같아? 너는 필요, 너는 필요야, 충분이야? P가 Q가 되려면 P는 Q이기 위해서 이미 충분할까요? 뭔가가 필요할까요? P라는 아이가 Q가 되려면 무언가 필요할까? 충분할까? 필요해? 너도 필요해? 자, 너는 필요. 야, 이게 뭐야? 우리 막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야? 다 틀렸어, 한마음 한뜻으로. 설마?
이미 P가 Q 안에 있지. P가 이미 Q 안에 있잖아. 그럼 P는 Q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난 P야! 난 P인데, 야, 난 Q이기도 해.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사각형이야. 여기는 평행사변형이고. 응? 평행사변형이 갑자기 어느 날 딱 나와서 나는 이제 평행사변형이 아니고 사각형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아니야? 왜? 나 평행사변형이 사각형에 속해 있잖아. 뭔가 안 필요하지. 이해돼? 그런데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하면 돼? 어떤 애가 어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딱 그림을 딱 그려놓고 선생님 이건 평행사변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건 평행사변형이 아니지. 왜? 이건 그냥 4개의 각이 존재하는 사각형일 뿐이잖아.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하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던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던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던가,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죠. 이해돼? 봐봐. 잘 봐. 좀 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해줄게. 여기가 동물. 여기가 너. 응? 좀 전에 했던 얘기를 잘해봐. 너는 동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해? 뭐가 필요해? 기어다녀야 되나? 아니잖아. 나는 이미 동물이지. 됐어? 이해돼? 포함 관계로 본다면 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이미 포함되어 있는 녀석은 그냥 이 바깥쪽에 있는 녀석이 되기 위해서 충분하다고. 그런데 바깥에 있는 애가 좁은 데로 들어오려면 뭔가가 필요하겠지. 이해돼? 이런 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포함 관계로서 본다면 대신 여기는 순서가 중요해요. 가끔 겁나 치사하게 순서를 바꿔서 쓰는 선생님이 있어. 그러니까 순서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무엇은 무엇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요 순서대로 그대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가끔 시험 문제에 P는 Q이기 위한 이거 대신에 Q이기 위한 P는 이렇게 문제를 써드리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저 모양으로 바꿔서 읽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었다고 칩시다. 됐죠? 둘이 집합 관계로 얘기를 하는데 P랑 Q의 집합 관계를 봤더니 서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계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돼? 이렇게 되면 조건이 있겠어 없겠어? 서로 쌩 까는 사이지 뭘. 저런 건 어떤 조건이 없는 거야. 알겠어? PQ가 서로 포함 관계가 없으면 누구누구 조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떨 때만 얘기하느냐? P가 Q에 속합니다. 이러면 P는 Q라고 얘기해도 되지? 난 동물이야? 난 개는 아니지만 동물이긴 하잖아? 그죠? 나는 개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필요하긴 하지. 술이 필요해? 자, P는 Q에 속하는 순간 P는 Q라고 부르기 위해 이미 충분하다고요. 요렇게 되면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그럼 거꾸로. 아이, 노란색 색깔 계열이 비슷한데? 내가 색깔을 많이 안 갖고 왔네? Q, P가 있고요. 순서를 지키겠습니다. Q가 있어요. 이번에는 P가 더 컸대요. 그럼 P가 Q가 되기 위해서는 더 무언가 필요하겠지. 왜? 더 작은 집단으로 가는 거잖아. 이해돼? 오케이? 자, 잘 봐. 내가 지금 이만해. 나는 여기를 통과해야 돼. 여기를. 난 필요해 충분해. 필요하지. 살을 빼야지. 뼈만 남겨야지. 이해돼? 그러니까 작은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P가
Q가 되는데 Q가 훨씬 더 작은 거니까 나는 Q가 되기 위해서 뭔가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필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이게 교육 과정에 요즘에 빠지긴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P랑 Q가 같은 경우 됐어? PQ가 서로 똑같아? 그 얘기는 뭐야? P가 Q에 속하고 Q가 P에 속하는 게 다 된다는 얘기지? 이게 되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럼 생각해봐. P가 Q에 속한다 안 하는 뜻이 두 가지라며. 실제로 PQ가 같은 것도 포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충분 조건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도 있죠. 이해돼? 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충분 조건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도 되지. 이해돼?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주어진 것들 중에 필요 조건은 아니고 충분 조건만 만족하는 걸 찾으세요라고 나오는데 그건 이런 건 빼란 얘기야. 같은 건. 이해됐어? 자, 그런데 이게 왜 명제 뒤에 나오는 거겠어? 명제로도 풀 수 있잖아.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야 P이면 Q이다. 순서를 지키셔야 된다고요? P가 Q에 속하니까 P면 Q이다는 참이에요. 그런데 Q이면 P이다는 거짓이에요. 그럼 충분 조건이라고요. 자, P이면 Q이다가 있었는데 이건 거짓인데 역은 성립해. 역은 참이야. 그럼 필요 조건이겠지. 그래서 역을 배운 거야. 됐어? 역은 역 때문에 배운 게 아니라 이 조건 때문에 배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명제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였지만 명제로서도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더라. 됐죠? 자, 그럼 봐봐. 이 조건을 나중에 명제로 바꿔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겠지. P면 Q이다가 필요 조건이래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럼 요게 성립하니까 우리는 어떤 명제가 Q이면 P이다가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Q이면 P이다가 참이란 얘기는 대우도 참이니까 not P이면 not Q다도 참이 되겠지? 요렇게 연결하는 거다. 됐나요? 됐어? 자, 아주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문제를 풀러가야겠죠. 숙제가 늘어나겠네요. 아우, 주말맞이 숙제를 내가 내겠어. 많이 내진 않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1번. P는 Q이기 위한 그대로 조건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잘 읽으셔야 돼. 바꾸지 않습니다. 자, 1번. P 조건이 이쪽이 P고 이쪽이 Q입니다. 따로 띄어 쓸게요. X가 0보다 작다. 자, 식으로 푸셔도 되고요. 명제로 풀어도 되는데 여기 봅시다. X랑 절대값 X가 0이 되도록 하래요. 자, 절대값 X는 항상 무슨 수?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그럼 둘이 더해서 0이 되려면 X 자체가 음수여야겠지. 그럼 얘는 X가 0보다 작으면 돼. 그런데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0일 때도 되겠지. 절대 X가 0이야. 그럼 0 더하기 0은 0이잖아. 여기에 절대값이 붙으면 된다고요. 됐죠? 요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수학적 지식이 좀 바탕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0보다 작다가 0보다 작거나 같다에 포함돼? 포함되지. 얘가 더 크잖아. 작거나 같다니까. P이면 Q이다는 참이에요. 그런데 Q이면 P이다는 거짓입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미 충분해. 자, 2번. 자, x, y는 실수라고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자, 2번.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에요. 이거랑 같은 뜻.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에요입니다.
자, 절대값과 제곱은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누군가의 제곱을 하면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로 만들고요. 누군가의 절대값을 씌우면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x랑 y가 실수라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거나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 되려면 둘 다 0인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q. 아우, 여기 쓰여 있네. 둘이 똑같은 조건이지? 그럼 어떻게 돼?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니까 너는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야.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됐죠? 3번 2등변 삼각형이래. 2등변. 자, 2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2등변 삼각형인 거야. 됐어? 자, 정삼각형이래요. 자, 그냥 생각을 해봐. 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지. 얘의 조건이 더 까다롭지. 그럼 2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야? 말이 안 되잖아. 2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니? 아니요. 그런데 정삼각형은 2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해도 되지. 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다 2등변이라며. 됐어? 그래서 너는 필요 조건이 돼. 됐나요? 자, 포함 관계로 해도 되고 이렇게 명제처럼 불어도 된다. 그럼 빨리 간단하게 외우자고요. 자, PQ. Q가 더 크면 충분. P가 더 크면 필요. 그죠?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앞에 게 더 크니까 전, 필. 뒤에 게 더 크면 후, 충. 됐어? 후추 아니고. 미안해. 자, 이제 거의 끝나가. 필수예제 12번. 1번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앞필. 맞죠? 후충. 그러니까 P, Q. 요렇게 돼야 충분 조건이 된다고요. 됐어? 전필, 후충이 어려우면 앞필, 뒤충 이렇게 외워도 돼. 자, P가 Q에 속하기만 하면 된대요. P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Q는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작거나 같다는 항상 사이값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이렇게 된다고요. 수직선 마이너스 2 5 A 마이너스 A 색칠 색칠. 자, 그럼 A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둘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등호는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 and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따라서 A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5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너 win. 됐어? 그래서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2번. X가 3이 아니면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 아니어야 된대요. 돼? 아니다를 갖고 아니다를 푸는 건 되게 불편하지 않니? 자, 얘가 필요 조건이래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해봐. 이거면 이거이다는 거짓이고요. 이거면 이거이다는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 아니면 X는 3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뭘 쓰자? 아니다는 불편하다고요. 또는도 불편하고. 대우를 써보자고요. 대우를 쓰는 순간 X제곱 플러스 3A 야, 이 새끼야. 이거면 이거이다니까 대우를 쓰면 X가 3이면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다. 이게 된 거지. 이해돼? 요 녀석의 대우가 얘야.
이거이면 이거이다의 대우는 네가 아니면 네가 아니다니까. 됐어? 그럼 끝났잖아. 3이면 네가 0이란 얘기는 이 방정식의 해가 3이란 얘기지? 갖다 3을 대입하자. 36이라서 9a가 마이너스 36, a가 마이너스 4다. 됐나요? 아이쇼. 13번. 아직 많이 남았어. 가자.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앞필 뒤층이니까 not p.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네가 더 커. 그럼 우리는 여집합보다는 여집합을 떼버리면 p와 q의 관계가 역전이 돼. 됐죠? 이해돼? 자,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p의 여집합 그런 건 몰라. 2번도 몰라. 자, p랑 q의 관계를 봤더니 q가 이만큼이고요. p가 요만큼이라고요. 그럼 p랑 q의 교집합은 p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야. 됐어? 그 다음 q에서 p를 빼래. q에서 p를 빼면 여기 남는 부분이 있지 뭐. 됐어? 자, p랑 q의 여집합을 합치래. 전체 집합은 될 수 없습니다. 됐죠? 우리가 요걸 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다 집합처럼 질문하게 돼요. 자, 필수예제 14번. 여기까지만 풀고 끝낼게요. 마치 인심 쓰듯이. 자, not p. 그럼 p의 여집합. 집합으로 제발 쓰세요. not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요렇게 된다고요. 요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p랑 q의 관계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 not s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s의 여집합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요렇게 된다고요. 됐어? 그럼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p 이런 건 없어. 그냥 그대로 s의 여집합이 있고요. 요만큼 있다고요. 거기에 q가 있고요. 여기에 p의 여집합이 있다고요. 그럼 거꾸로 관계를 찾으면 s는 이만큼이지. 여집합을 다 붙였다고 생각해보면 s가 제일 크고요. 그 안에 q의 여집합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p가 있겠죠.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요. 됐죠?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사실은 이게 답니다. 됐죠? 이제 기억부터 읽습니다. p랑 r의 관계를 찾으래. 빨리 봐. 기억. p는 r이기 위한. 여기 있네? r이 어디 있었어 근데? 또 있어? 아, 앞에 또 있었네.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죄송합니다. 그걸 못 읽었어.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됐죠? s가 r에 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r은 더 크게. 여기. 그럼 여집합 관계로 보면 r의 여집합이 s의 여집합에 속해야 되니까요. r의 여집합이 여기에.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됐죠? 여집합하는 순간 부등 이거 반대라 그랬어? 자, 갑니다. p는 r. 여기 봐. pr. 누가 더 커? r이 더 크지? 그럼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 자, 니은. r은 not q이기 위한. r은 not q이기 위한. r은 not q. r은 not q. r은 not q. r이 더 크지? 필요 조건. 디귿. ps. p는 s이기 위한. p는 s이기 위한. p는 s이기 위한. s가 더 크지? 충분 조건. 됐나요? 이렇게 집합의 포함 관계로서 문제를 읽는다.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얘기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